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에서 제시하는 2021년 주식시장 전망을 요약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안에는요, 12월 증시 전망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교보증권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2021년도 증시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우선 내년도 증시 전망을 보기 전에 12월 달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보면은요. 뭐 오르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교보증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내년에 대한 증시 기대감, 이 두 가지 재료가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기싸움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주봉상으로요, 뻥뻥뻥뻥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뻘건 기둥이 주봉으로 4개 올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약 한 달, 그리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영업일수만 계산했을 때 약 20일 동안 무려 코스피가 400포인트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갈 거라고 고를 외치는 분들조차도 야,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조정은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조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술적인 부담감이 압도하는 구간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봤을 때는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달 동안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면서 너무 많이 빨리 올랐어 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내년을 생각했을 때 그래, 이제 백신이 보급화되고 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 전문가들은 뭐 5월 달 되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다 라고 스케줄을 잡고 있지만 또 조금 뭐 딜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설령 좀 딜레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내년 하반기는 우리가 이제 도시 봉쇄도 풀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스크도 다 버리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면서 올해 손발이 꽁꽁 묶였던 그런 답답함을 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쩌면 더 이렇게 억눌렸던 그런 좀 이렇게 확 펼치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막 분출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2020년 이제 한 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은 팩트죠. 자, 그렇다면 교보증권에서 기술적인 부담으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과 내년에 대한 증시 기대만 이 두 가지 재료가 교차할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우선 호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자가 우선 제가 화이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가 지금 FDA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 회의가 진행이 될 거고 회의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면 거의 승인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럼 지금 백신 전문가들은 승인 신청이 난 다음 날 스케줄표로 봤을 때는 12월 11일부터 백신이 보급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회의가 조금 딜레이 됐네, 뭐 안정성을 조금 더 뭐 점검해 봐야겠네 해서 아무리 늦어져도 이제는 완전히 백신 개발 보급화가 눈앞에 코앞에 떨어져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하나 정치적인 문제를 봤을 때 바이든 정부의 그 정권 이양이 순조롭다면 11월 달 한 달 동안 거의 400포인트 가깝게 올라갔던 이런 추세 분위기가 12월에도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재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다면. 반대로요. 그렇다면 악재 부분을 보면 역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제기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백신 이거 정말 안정성 확보돼서 보급돼서 주사 맞을 때까지는 이렇게 손발 꽁꽁 묶여 있어야겠다. 이런 불안감. 그리고 당장 사회적 거리를 뭐 단계를 높인다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유는 자영업자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보증권에서 보고 있는 악재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신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 주접을 떨어도 트럼프 대통령 한낱 인간이 이 대세를 흔들 수는 없고요. 지금 트럼프가 뭐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뭐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렇게 진상을 부리는 이유는 뭐 미국의 평화와 안정과 뭐 이런 거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성추문에 관련된 지금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딱 내려놓는 순간 이제는 정말 평민으로 돌아가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그 소송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개진상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교보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처신 문제가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시 전에 여러분 교보증권에서 2021년 증시전망 보고서 안에 12월 증시전망까지 같이 담아놨는데 이 메시지는요. 이미 내년도 증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새해가 가기 전에 벌써 코스피가 2600 돌파하고 막 안착하려고 저러는데 나는 주식도 안 사고 뭐 했니? 이거 지금이라도 증권계좌에다가 주식 담아놓고 이거 새해를 맞이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경제가 이렇게 지금 다시 침체되고 있고 뭐 아직까지 경제 지표가 크게 막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도시가 봉쇄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것만으로도 경기가 또 다시 위축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식시장만 저렇게 혼자 뜨겁네? 저거 주식시장 버블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제 방송에서도 뭐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올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단순히 인간관계만 정리하고 재정립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그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이제 쭉 시간을 보내오면서 한번 저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발자취가 뭐 어떤 증권사에서 근무했었고 어떤 방송에 출연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 어떤 매매 스타일, 그러니까 저의 투자 스타일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주식을 왜 처음에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만약에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돈 벌려고 하지. 아니면, 남들 다 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 사주를 주는 바람에 증권계좌를 만들었는데 그거 이렇게 입고시키고 팔려다 하나 보니까 이렇게 매매하게 됐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발을 디디게 된 계기가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투자론을 제일 공부 못했고요. 저는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에 이 증권회사에 물론 직원으로 처음에 입사했습니다만 직원으로 처음에 입사했을 때도요. 저에게 주식이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브로커로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를 빨리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압박 때문에 저는 주식으로 뭐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빨리 약정 올려야지 샀다가 만약에 뭐 한 1%, 한 1.5% 정도 올라가면 그래 수수료와 세금 나왔다 얼른 팔자. 자 약정 내가 오늘 지점에서 몇 등. 뭐 아니면 샀는데 빠졌네. 이거 현금 물려있으면 내일 매매할 자금 없는데 손절. 그러니까 저에게 주식은요 그동안 어쩌면 맨 처음에 제가 증권회사에 입문했을 때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수수료 떼는 개념이 엄청 컸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약직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수료 많이 내가지고 그냥 잘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규직 되려고 바둥바둥 하는 바람에 저에게 주식은 오래 장기 투자하는 그리고 두 번째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한 종목을 사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막 장중에 막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막 등락폭이 막 난리 나는 그런 종목들 막 들어가서 거래량 체크하고 그래서 수수료 띄기 그렇게 제가 매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되게 주식을 잘못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을 잘못 담근 거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주식 고수를 알게 돼서 이제 어쩌면 주식의 원리를 알게 되고 또 제가 이 바닥에서 돈을 다 말아먹으면서 제가 직접 수많은 매매를 해보면서 사실 매매를 해서 어떤 그 경험이 늘어나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매매를 할 때마다 제 마인드를 계속 이제 생각하고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때는 이런 똥멍청이 같은 생각을 했었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반성하면서 그래 내가 매매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저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저의 그 잘못된 투자 원칙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제가 하고 있는 매매 스타일이 이게 진짜 맞는 건가라는 점검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매매 원칙의 정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시면 직장 생활 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원칙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난 전업으로 할 거야 라면 전업에 맞춰서 스타일을 여러분들께서 개척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정도 뒤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 청취자님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글쎄 저는 제가 아마 이런 얘기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야, 너 바보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약간 투자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교보증권에서도 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내가 주식을 안 사고 똥멍청이처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진짜 똥멍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가 딱 되면 인간은 늘 그러죠. 새해에다가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올해는 내가 뭘 해야지.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뭘 해야지. 작심 삼일되잖아요. 그죠? 늘 새해가 되면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는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지만 한 2, 3일 지나가면 그냥 작년과 새해가 별로 다르지 않게 그냥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활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새해가 됐다고 해서 2600포인트인데 나는 올해 뭐 했나? 주식 안 담고 내년에도 갈 거라는데 나 지금 2600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나? 이런 똥멍청이 같은 생각을 왜 하냐는 거죠. 주식은요. 저는 남들이 한다고 나도 한다?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말릴 겁니다. 주식이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월말인데 새해 2600을 안 찍고 지금 2600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걸 왜 쓸데없이 고민을 하냐고요. 투자자들의 그런 고민은요. 진짜 쓸데없는 고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금 증시가 버블이라고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계실 거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똥멍청입니다. 왜냐? 제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주식은 경기를 선행합니다. 이게 뭐 6개월 선행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6개월을 선행하는지 뭐 3개월을 선행하는지 아니면 미래에 있지도 않는 일을 그냥 땡겨가지고 그냥 기대감으로 띄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인 용어로는 주식은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다시 경제가 위축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은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이제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고 내년에 백신 개발이 완료가 돼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엔 괜찮겠지라는 그 기대를 지금 땡겨서 반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존버해야 된다고요. 주식에서 차트에서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말이 말장난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단순히 주식시장의 차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그 갭은 메꾸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실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현실은 2020년 11월 말일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경기 지표가 지금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각 정부에서는 지금 뭐 지원금 같은 거 고민하고 있는 이 찰나에 주식시장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갭은 반드시 메꿀 거고요. 그게 메꿔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예, 존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보증권에서 지금 경기가 침체됐는데 증시는 이렇게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버블 아니야? 라고 지금 주식시장을 버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투자자들이 고민할 거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바닥에서 이제 20년 정도 있으면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버블은 언제 오냐 하면은요. 지금은 저는 아직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정체되어 있고 지금 주식시장은 저 앞으로 가서 갭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버블이라기보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주식은 미래를 땡겨서 쓰니까 나 주식 먼저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게. 너 경기 빨리 올라와.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 갭을 주식시장이 버텨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딜레이 되거나 이게 경기 회복이 주식시장이 기다려주기 지칠 만큼 따라와주지 못한다면 그때가 이제 버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 너무 많이 올라가서 버블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저기 있는데 만약에 경기 회복이 조금 진행되고 이 경기 회복이 진짜 가시화되는 그러면 누가 흥분하냐 하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흥분합니다. 이젠 진짜 가는 거야. 저거 지금 이렇게 2,600 올라갔던 거는 이거는 지표도 아니야. 더 가야 3,000 가야지. 이렇게 이제 경기 회복이 눈에 보이는데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미친 듯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버블의 끝인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매수가 한 번, 두 번 감질나게 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쫙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가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견인의 힘이 뭐였습니까? 외국인 매수였어요. 그러면 멋지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너무 믿고 그냥 사줘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왜 그래요? 달러 약세 영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달러가 약세니까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좋구나가 아니라 한 번쯤 달러가 저렇게 약세면 저거 너무 약세도 문제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물론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투자자들의 고민 이런 부분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돈다방 미쓰리는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자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코스피가 2600 갔으니까 나 주식시장에 참여 못했어.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그런 쓸데없는 고민 하지도 마시고요. 지금 버블 아니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교보증권에서 제시하는 그 2021년 투자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2020년 연말 정도 가까워졌는데요. 그 투자 참여 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라고 지적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주식시장이 막 코로나19 빵 터져가지고 그냥 막 떨어지고 막 1400포인트 막 떨어지고 그랬을 때 그런 위험수당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상당한 리스크를 더 빠질 거라는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버티고 버텨서 지금 얻어낸 수익을 보고 야 나도 이제 좀 늦었지만 지금 뛰어들어서 주식으로 돈 벌어야지 그런 그 욕망의 그런 좀 눈높이는 낮춰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밴드는 내년도 예상밴드입니다. 22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평균 지수가 245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 2200에서 2800포인트면 1년 동안 600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난 11월 달 한 달 동안에 400포인트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여하튼 교보증권에서 내년도 코스피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근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유지할 것 같다. 즉 금리가 낮으니 그 저금리 현실에서 풀린 돈이 증시로 유입될 거고 따라서 증시가 저금리의 효과를 보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기 이전까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 여러분 금값 보세요.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그러는데 주식시장은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지금 현장 당장 경기가 안 좋고 미쓰리가 그러는데 몇 달 동안 존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고싱 할 것 같은 금값은 이미 꺾였습니다. 물론 금값이 꺾이고 가상의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자산이 넘어간 거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기 이전까지 안전자산 수요가 강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투자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교보증권에서 제시하는 2021년 증시는요. 12월 달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내년에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증시가 꼬꾸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미쓰리가 한 얘기랑은 좀 다른 애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2021년에 증시가 꼬꾸라질 거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주식시장은 경기를 선행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물론 현재 경제는 이렇게 암울하지만 미래를 먹고 사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 경제가 몇 달 동안 존버하다가 백신이 보급화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경제가 재개되었을 때 그러면 경제가 재개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풀린 돈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이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연준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이 금융위기 때 막 돈 풀다가
이제 돈을 좀 회수해야겠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자마자 증시가 휘청휘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말도 못 꺼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때보다 금융위기 때보다 돈이 좀 더 풀린 상황인데 그때 뭐였냐면 뭐 인플레이션 뭐 성장률이 3%가 되느니 마느니 뭐 이거였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이 풀린 돈이 이제 경제가 재개돼서 갑자기 확 경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시켜 버리면 인플레이션 우려 안 될까요? 그럼 연준이 아휴 인플레이션 우려되지만 그래도 저금리 할 거야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도 화두는요 금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아이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늘 전망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또다시 자랑해요, 여러분. 2018년도 연말에 여러분 2019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 못해요. 금리 인하해야 될 거려? 제가 1년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마 어떤 분들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봐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 미스리저 또라이 아니야? 야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내년에 금리 인상 뭐 2번 안에 1번 안에 그러고 있는데 무슨 금리를 인하해라고 저를 또라이 보듯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라고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2021년도 그냥 초저금리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연준은 아니면 한국은행은 아니면 ECB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동안 풀린 유동성이 이제 백신 개발로 경제가 재개되고 이래서 이제 그 유동성이 이제 난리부르스를 쳐서 인플레이션을 막 유발하면 금리를 동결하고 싶지만 유지하고 싶지만 등 떠밀려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또 제가 어제 점검해 드렸던 것처럼 특히 12월 달에 교보증권에서 12월 달 주식시장 전망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말까지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이거 돼야 되고요. 이제 D-Day 30일 남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식시장은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 이슈가 다 반영돼서 또 다른 재료 없나 했는데 갑자기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뭐 진전이 지연되고 이견이 많고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란의 핵개발자 뭐 암살됐다, 이란이 이스라엘 작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김정은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보세요. 여러분 교보증권에서 12월 달 증시 전망에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이거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1월 30일 월요일 이제 주식시장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월요일인데 지금 2600포인트 다시 반납했어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고요. 개인들 어마어마하게 샀고요. 아마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러셨을 거예요. 야, 뭐 월말인데 뭐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없고 이러셨을 텐데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12월 달,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을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건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월말에 막 그 매수를 해가지고 그 매수의 힘으로 종목을 끌어올려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나 뭐 이 펀드 매니저 수익률 이번 달 이랬습니다라고 성적표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기관들은 쪼는 거죠. 정부에서 12월 달 한 달 동안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11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황은 뭐 차익 실현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은 엄청 샀습니다. 외국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개인들의 매수는 이런 거죠. 그래, 아름다운 조종이야. 이렇게 조종받을 때 사야지. 라는 마인드가 아직까지 형성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개인들이 뭐래요? 손절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악재를 많이 알고 계실수록 시장이 빠질 때마다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덜컥덜컥 손절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매도 주문을, 손절 주문을 안 내실 수 있다. 멘탈 관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린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 이 코로나19는요, 한마디로 이거죠. 백신이 없는 독감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확진자가 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켜야 되고, 뭐 이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자영업자님도 존버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봤을 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2600포인트다. 이거 버블이다. 아직은 버블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흥분된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11월 말일 날 이제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달력을 딱 이제 12월 달력 하나 남겨놓고 올 한 해 다 갔구나. 이제 한 달 남았구나.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야지. 유정임이 걷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11월 달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2월 달 한 달 동안 유정임이 잘 거두실 수 있도록 많은 생각과 그런 고민을 한번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이제 12월에 뵙겠네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